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15명의 의원이 다 마음에 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는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배신 성향이 있고 뭐 다 아는데 그래도 지금은 싸워주고 계시면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지지율이 25%에 도달을 했어요. 어제입니다. 보수 지지층 25%에 도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15%, 오세훈이 24%, 한동훈이 18%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4대4 국면이다. 보수층에서 20%는 아직 결정을 못한 분들이시고요. 4대4 그러니까 40% 이념 보수 장동혁 이진숙 40% 중도 보수라고 표방하는 오세훈 한동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비슷한 구도예요. 다른 데서는 이준수 의원 좀 더 낮게 나오고 장동혁 의원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어쨌든 4대4 국면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당원분들이 이념 당원들이 많으시니까 60-70%가 이념 보수고 30%가 지금 중도 보수고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당연히 뭐 그 국면이면 차기 연임을 할 가능성이 장동혁 대표가 높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변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됐는데 장동혁 대표님의 25%는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진숙 의원의 15%에서 이진숙 의원의 15%를 뺏어오든지 아니면 오세훈 쪽에 중도로 가서 저쪽에 지분을 좀 갖고 오든지 하지 않으면 25는 보수에서 이제 맥스에 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념 보수에서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올공에서 싸워주시던 여러 가지 애국 시민들의 표도 이제 응집이 된 겁니다. 이제 특검 국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게 맥스. 그러니까 오세훈도 24면은 저쪽에서 맥스에 와 있고 그래서 오세훈이 더 올라가느냐 장동혁 대표가 더 올라가느냐 싸움인데 오세훈은 한동훈을 누르면서 지지율을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김웅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민주당과의 딜을 한 한동훈의 실체가 이제 까발려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결국은 한동훈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가겠죠. 우리에게 넘어올 지지율이 아니죠. 그러면 그 국면이 앞으로 계속 조중동이 오세훈 시장에 집중하고 부동산 이슈가 더 부각이 될 거고 추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소기업들이 보너스 못 준다. 대기업들이 힘들어졌다. 코스피 떨어졌다. 뭐 집 구하지 못한다. 추석 보너스 못 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왜냐면 뭐 민생권에서 지금 계속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 정도 더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진숙 의원이 2-3%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조중동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때릴 거잖아요. 여태까지 때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의 피로도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2-3%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2% 장동혁, 이진숙 18%, 뭐 오세훈 28%, 뭐 한동훈 좀 더 빠져서 15% 이렇게 가면 추석 전에 그 국면이 닥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6주 전부터 장동혁 대표님에게 직접 민생 법안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하셔야 그 다음 국면에서 오세훈과 한동훈과의 대결 국면에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가지고 30배 가까이 가셨으면 약간 중도 쪽에 있는 애들 쪽에서도 이념 성향이 좀 있는 사람들을 한 4% 정도만 끌고 왔으면 오세훈이 넘볼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가니까 공고한 지지층이 있으면 뭐 다 쉬워졌죠. 뭐 윤리위 문제도 사실 지지율이 좀 더 받쳐주면 좀 더 쉬운 문제고 뭐 조광특위 뭐 등등등등등 모든 문제가 사실 지지율이 깡패라고 정치는 지지율만 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선점을 못했고 물론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표님이라는 직이 워낙 바쁘고 여러 가지 국면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일개 대변인이 계속 연락하면서 뭐 이것도 고민하시고 저것도 고민하세요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나요? 그럼 제가 눈밖에 더 나니까 그러니까 바뀔 게 없다. 그러니까 바뀔 게 없는데 말을 하는 것은 제 성격상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상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 부동산 패스트트랙 법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주 일찍부터 국면 전환이 되기 전에 제가 사표 내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다.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 드렸어요. 뭐 그걸 대표님도 그렇고 대부분 제가 무슨 궤적을 쌓아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그렇게 많이 했고 8번의 선거를 거쳤고 대선에서도 본부장급 일을 했고 인수위 전문위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운동 몇 년째 경사연의 멤버고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별로 안 궁금해 하세요. 사실 남이 뭐라고 사는지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운이 좋아서 세력이 되면 다행이고 세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슈 바이 이슈 대응인데 다음 국면은 이제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15명이나 투입이 됐고 더 많은 의원들이 투입될 게 보이고 이러니까 민생 주도 법안을 내는 것은 오세훈의 확장을 막고 장동익 지도부의 지지율을 좀 더 올려서 윤리위로 가거나 여러 가지 국면 돌파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설득은 실패했고 국면은 지금 전환이 됐고 오세훈은 턱밑까지 쫓아왔고 물론 다른 지표에서 한동훈이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펜앤마이크가 맞다고 보는 게 우파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한쪽이 치우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펜앤마이크가. 그래서 저는 저 지지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맞다고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면 오세훈이 턱밑까지 쫓아올 것이다. 추석 전에는 어쩌면 장동혁 지도부의 지지율을 앞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중동이 더 오세훈을 띄우겠죠. 추석 지나면. 그럼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검이 잘 되고 있고 부정선거 국면은 잘 풀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고 거기서도 실체도 어느 정도 다 드러날 텐데 그것과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제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힘도 받고 있고 탄력이 받고 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려 하거나 그 힘을 빼려고 하는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같은 경우가 힘을 못 받고 있고 수세에 몰리고 있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참전을 더해서 도와드린다고 한들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다음 국면인 민생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국면으로 갔을 때 추석이 지나면 오세훈이 만약에 제 생각대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장동혁 지도부와 이제 벌기 시작하면은 저쪽에서 띄우는 거는 이제 통합론이니까 보수 통합하자. 우리가 너 다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유승민이 그거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전당대회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어떤 구호를 외칠 것이냐. 오세훈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떨어지고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 이러면 통합을 내세울 거란 이야기죠. 그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통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서 그거를 띄우면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봄이든 8월이든 있겠지만 그때쯤 가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공천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국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많이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은 일단은 민생 법안에서 싸워야 돼요. 민생 법안 주도권에서 오세훈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 물가, 그리고 코스피 등등. 근데 뭐 야당인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못 만들죠. 다만 이슈 주도권이라는 거는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는 이슈 주도권입니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담론을 던지면 국민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언론에 실리는 거고 국민들이 들어주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담론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못 던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슈를 선점을 해버리면 내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민생 법안을 먼저 던졌으면 오세훈이 따라왔을 텐데 우리가 그걸 먼저 못 던졌고 오세훈이 그 이슈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버리면 우리는 오세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뉴스에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슈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슈 선점이 되면은 그거가 이제 한 7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을 처음에 때릴 때 얼씬도 하지 마라. 그냥 법원에서 증언만 했으면 그리고 끝났으면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국면에서 영웅 행세하고 있네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지만 내가 띄우는 거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띄우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띄웠을 때 훨씬 더 주목도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그때 그 국면은 안철수 의원이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동훈과의 싸움은 안철수 의원이 부각이 되고 제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뜨고 싶었으면 안철수 의원 쪽에다가 하라고도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알면서도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룸을 열어드리고 그쪽으로 가도록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판세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정당을 위한 정치라는 것은 한동훈이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오세훈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패를 생각해보고 그 모든 패들을 다 일일이 장동혁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간다? 정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게 당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큰 맥락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안철수 쪽의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줄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를 살 수 있다라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죠, 대표님에게. 근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는 그냥 신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는 아니 혹은 고관여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컨펌을 받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쓰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발굴하고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런 세력이 확장이 될 때 정치라는 것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인데, 물론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장동윤 지도부는 지금 15명의 의원이 다 마음에 드는 분들은 아니에요. 난 그분들 중에는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어느 편에 있었고 배신 성향이 있고 뭐 다 아는데, 그래도 지금은 싸워주고 계시면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싸울 때는 힘을 합칠 수 있어야 되고, 뭐 옛날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이분은 빼야 된다 저분은 빼야 된다 그러면 15명 같이 모아놨는데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숫자를 30명까지 늘리고 그리고 그게 빨리 붙는 분일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공천에서도 나중에 가산점을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이 배제해버리면 정치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고 뭐 자역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 제가 많이 알지만, 그래도 그런 힘들을 조금 합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국면인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은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줘야 특검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국면인 거죠. 그때는 힘을 합쳐서 싸우고 나중에 다음 국면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검 국면에서 그 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힘을 합칠 국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늘어나지 말라고 해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특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